자, 큰 틀은 잡았는데요. 큰 틀은 잡았는데 좀 디테일한 걸 봐야 되니까 교재를 볼게요. 390조 훈구와 살인. 요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자, 뿌리, 연원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집권 시기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학풍. 자, 보세요. 학풍. 사장이냐 경악이냐. 사장이냐 경악이냐. 사장은 뭐라고 주로? 시와 문장입니다. 경악은 뭐라고요? 성리학이야. 성리학 그 자체 철학이야. 그러면 누가 좀 더 철학을 할까요? 자, 부국강병이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국강병이지. 잘 먹고 잘 사자는 사람들이 철학을 할까요? 그게 철학이야?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누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누리는 걸 표현하는 게 뭐야? 시와 문장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게 철학이고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림들이야. 사림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림들이 이성계 조선건국에 찬성하고 만약에 이성계를 전하로 인정하고 했으면 어때요? 가서 무릎 꿇고 뭐 되는 거야? 훈장 받는 거지. 그럼 어때요? 굳이 지방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얘들은 뭐라고요? 철학을 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야. 인간은 인간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철학자들이 누구라고요? 사림. 그걸 뭐라고 한다? 경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출신 다 말씀드렸고요. 역사의식. 자, 보세요. 단군이냐 기자냐라는 건데, 자, 그래서 자주적이냐 존화주의자냐라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면 안 돼? 아니, 관학파, 훈구파도 기자를 무시한다 말이 돼?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누굴 인정한다는 거야? 단군을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야? 자주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살인파들은 뭐라고요? 기자를 대단히 중시하죠. 그래서 율곡 이이 같은 경우 1580년에 뭘 써? 기자 실기 쓰잖아. 기자는 누구야? 자, 잘 들어. 중국에서 은나라 혹은 상나라라고 하는데 은나라 상나라가 망하고 은나라 들어서 주나라가 들었을 때 새 왕조에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동쪽으로 오셨대. BC 12세기야.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지. 지금부터 3200년 전에. 그래서 기자가 동쪽으로 왔단 말이야. 기자 동래설이지. 그럼 무슨 말이야? 그래서 오랑캐였던 조선의 고조선인 시대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풍속과 문화를 가르쳤다. 그럼 뭐야?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 뭐야? 고조선이지.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오랑캐가 아니란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알잖아. 중화 사상이라는 게 뭐야? 세상은 뭐야? 화와 이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말은 뭐야? 화이관이잖아. 화이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뭐라고요? 오랑캐가 아니라 뭐라고요? 작은 중화, 뭐라고요? 소중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는가? 중화에 두고 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소중화야. 이게 뭐라고요? 존화주의야. 중화를 뭐한다? 존중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성향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부국강병과 중앙집권이고 여기 패도 정치를 인정한다 그랬고요. 반면에 얘는 뭐라고요? 살인 뭐라고요? 왕도 정치와 향촌 자체. 향촌 자체가 뭔지는 다 알 거니까 왕도 정치를 봐야 돼. 자, 왕도는 뭐라고요? 왕의 길이야. 자, 왕이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무조건 백성들 때리는 게 아니야. 자, 왕이 가야 될 길은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야? 백성들을 때려서 가는 거야.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주는 거야.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임금 스스로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임금 스스로가 뭐가 돼야 돼? 자, 성리학에서는 사람을 4등급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뭐, 성인, 군자, 소인배, 금수 이렇게 나누거든. 그러면 임금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돼? 성인이 돼야 되는 거야. 임금이 스스로가 성인이 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익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의리와 명분을 중시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왕이 나아가야 될 길 뭐라고요? 왕도라는 거야.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감동을 먹고 저절로 따라온다. 이게 뭐라고요? 왕도야. 반면에 이거 하려면 어떻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반면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패도된다. 이게 뭐라고요? 패도 정치야. 미안해. 미안해. 이거 패도는 패권을 말하는 거잖아. 패권. 힘을 가지고 강제하는 게 바로 패권이지.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관학파도 성리학자지. 왕도 정치를 추구한다. 오야 X야. 오야. 관학파, 훈구파도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게 맞아. 그런데 패도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관악파 훈구파라면 살인 뭐라고요? 패도는 안 된다. 오직 뭐라고요? 왕도로 가야 된다. 라는 게 뭐라고요? 살인파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당연히 중앙집권 해야 되니까 부국강병해야 되니까 새로운 문물제도 정비하고요. 민생안정 당연하고요. 주례를 국가 통치로 중시한다. 이건 수도 없이 얘기했어. 정도전이 만다 그랬어. 주례를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좌묘우사, 경나, 전조후시 이런 거 다 주례의 중심으로 한다 그랬던 기억나잖아. 그 다음에 반면에 살림은 학술과 언론 중시하고 관념이고 대의 명분 강조하고 성리학적 사회질서, 그래서 예학, 보학 이런 걸 중시하는 게 바로 살림입니다. 사상정책 당연하죠. 자, 부국강병하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성리학만 갖고 잘 먹고 잘 살기가 힘들지. 부국강병하려면 국가가 부자가 돼야 되고 군사력이 강해져야 되는 건데 이건 따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먹고 살만해져야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반란 일으키지 않고 군대 잘 나오겠지. 세금 잘 내겠지. 그래야지. 이거 부국강병 하나라고요. 근데 이거 하려면 어때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야지 농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리학만 갖고는 안 되니까 성리학 이후의 사상과 학문이 어때요? 인정이야 부정이야?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관학파 훈구파의 생각이에요. 반면에 온리 무슨 학만? 성리학만. 그러니까 성리학 이후에는 다 쓰레기야. 다 배척하는 거지. 그래서 과학기술은 쇠퇴하지. 그러니까 15세기를 봐봐. 사군 육군도 개척하고 스시마 정벌도 하고 군사력도 강했잖아. 16세기는 일본 쳐도니까 어때? 그냥 박살 나는 거지.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잘 봐두셔야 되고, 제가 장영실 할 때 말씀드렸어요. 장영실이 15세기 세종 때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 면천되고 삼품배설까지 했다니까. 당상관까지는 못하고 당하관까지 갔다 그랬잖아. 반면에 16세기 장영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하지만 우리가 어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걔는 뭐로 살다 죽었어? 그냥 노비로 살다 죽었으니까. 자기 재능을 꼭 피우지 못했으니까. 왜? 지배 세력의 성향이 완전 달랐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기반 봐봐요. 대지주다. 서해안 간척 말씀드렸지. 토지 매입을 통한 뭐? 농장. 또 하나 대무역과 뭐라 했어? 방란. 이걸로 떼돈 벌었고. 반면에 살인들은 뭐야? 지방의 중소지주. 기억나잖아. 신진사대부 온건파 혁명파 할 때도 온건파들은 지방이 뭐라 했어? 중소지주. 신진사대부 자체가 뭐야? 지방의 중소지주라고 했잖아. 훈구는 그러니까 권문세족 뭐라고요? 대농장 가지고 있었고. 그 전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너무너무 잘 납니다. 자세히 보기 조선전기 공신책본과 공신수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보기만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삶의 정책 성장과 사화의 발생, 삶의 성장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사화의 발생 다 설명했습니다. 무어사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갑자사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사화에서 희생된, 자, 무어사화에 희생된 사람 누구라고요? 김종직, 그리고 뭐야? 김일손이야. 자, 김종직의 첫 번째 제자 뭐야? 일손 씨야. 제일 먼저 죽어. 그 다음에 이제 김굉필과 정여창은 언제 죽어? 갑자사화. 김갱필, 정여창은 갑자사화. 이거 헛갈리게 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원패라든가 채용사, 채청사, 흥청. 됐고요. 사료 잘 나오는 게 뭐야? 조의제문이죠. 정축년에 1457년입니다. 밀양에서 경산으로 가다가 답계역에서 잠을 잤다. 꿈속에 신생아 돼서 초나라 회왕, 의제, 손심인데 서초패와 항우에게 살해되어 빈강에 버려졌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회왕은 중국 초나라 사람이고 나는 동이 사람을 거리가 말리나 떨어지는데 꿈에 나타난 게 뭘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야 글을 지어 의제를 조문한다. 끝났죠. 의제를 조문한다. 이게 뭐라고요? 조의제. 누구? 김종직. 김종직은 살인. 이걸 계기로 무어사화. 오른쪽에 무어사화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세요. 두 번 읽지 말고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으세요. 자, 진짜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 조광조. 조광조의 기억 봅니다. 목표는 왕도정치와 도학정치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유교로서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치주의를 추진하는데 현량과 천거제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위훈삭제 너무 중요하고요. 자, 외웁니다. 경연 강화와 언론 활성화. 당연하죠. 임금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했잖아. 중종은 왕 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임금이고 조광조는 임금을 뭐 해야 돼? 가르쳐야 되지. 뭘 통해서? 경연. 그 다음에 2조 전람권 이때 형성되고요. 자, 경제에서 박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자? 수미법. 조광조도 무슨 법을 주장했다고요? 쌀로 걷자는 무슨 법? 수미법 주장합니다. 공납 대신 쌀로 걷자는 수미법. 자, 그 다음에 한전제, 토지 소유의 제한, 그 다음에 노비 숫자 제한하고 균전제. 자, 한전제, 균전제 외웁니다. 이거 전부 다 누가 했다고요? 조광조. 왜? 한전제, 균전제, 토지개혁. 이거 누가 너무 많은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훈구지.
이 모든 게 박나베 폐단으로 떼돈 버는 게 누구야? 훈구야. 대농장으로 떼돈 버는 게 훈구야. 이걸 다 견제하자는 거야. 박나베 폐단을 시정하자, 수입법하자, 한전제, 균전제 다 훈구를 견제할 목적이야. 사회, 소격서 폐지. 소격서는 뭐라고요? 도교 관련 행사를 맡아보던 관청이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살인들은 뭐라고요? 성리학 이외의 학문은 다 뭐라고요? 쓰레기야. 이단, 음사야. 다 버려야 돼. 반면에 관학과 홍보파는 성리학 이외,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가 통치에 도움이 된다면, 민생 안정에, 민심 수습에 도움이 된다면 뭐 하자고요? 인정하자는 게 누구야? 관학과 홍보파야. 완전 성향이 달라요. 소격서 폐지 너무 중요하고, 소학 교육을 강화한다. 소학. 소학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소학에서 강조하는 건 수, 신이야. 그런 말 들어봤을까? 수신, 재가 후에 치국, 평천하지. 수신, 자기 몸을 수양하는 거지. 자기 몸을 수양하는 수신을 강조하는 게 바로 소학입니다. 이게 안 되면, 수신이 안 되면, 자기 몸을 수양하는 게 안 되면 집안을 가지런하게 할 수밖에 재가가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갑자기 누가 생각나네? 경기도지사? 자, 뭐 되게 흥겹다. 막 노래하고 밖에서 우리는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힘내자. 갑자기 분위기 좋아지네. 자, 그 다음에 향약실시. 자, 잘 중요합니다. 유향소가 복립되었지만 곧 훈척 세력에게 장을 당한다. 잘 들어야 돼. 세조 때 무슨 날? 이 시에 나늘개교 유향소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폐지된다라고 기록했죠. 기억하죠? 그런데 성종 때는 사림을 대거든요 하지. 사림은 자신들의 자치조직이 뭐야? 유향소를 당해야 돼요? 다시 만들자라고 하겠지. 그런데 그 유향소를 누가 장악한다고요? 훈구가. 자, 유향소를 통제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 중앙이 뭐라 그랬어? 경제소라 그랬지. 중앙에 당상관 이상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경제소를 장악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유향소마저도 뭐 한다고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사림은 아예 훈척이 장악한 유향소를 뭐야? 폐지하면서 사마소, 향사당 이런 걸 세워서 대항하거나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뭐라고요? 향약이요. 여시향약이지. 향약을 보급운동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향약이 잘 들어야 돼. 조광조에 의해서 향약이 널리 보급되었다. 왜 X야? X야. 널리 보급됐다. X라니까. 왜? 조광조는 4년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었어요. 널리 보급될 수가 없겠지. 향약이 널리 보급되어 가는 건 그 후대지. 누구야? 이황. 이황이 뭐야? 예안향약. 이가 뭐라고요? 해주향약이라든가 서원향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니 향약이 널리 확산돼 가는 겁니다. 자, 외우셔야 되고요. 결과 흥부세력의 반발로 조광조 등 살인세력을 제거되는 뭐? 김여사관. 자, 김여사관 가정. 조광조 급진개혁에 물킨 흥부, 심정, 난권, 홍경주 이런 애들이 위훈삭제를 계기로 반격합니다. 조광조들이 분당을 만들고 임금을 속이고 국정을 어지럽혀서 처벌한다 주장했고요. 이때 주초유양 나오고요. 조광조, 김정, 김식 다수 살인 유괴되는 주권에 위배되었고요. 혈량권은 폐위되고 소격서는 다시 부활합니다. 위훈삭제된 공식 다시 복훈됩니다. 왼쪽에 사마소가 뭔지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광조의 절명시 읽어봐야 됩니다. 임금님 섬겨 사랑하기를 어버이 섬겨 사랑하듯이 하였노라. 그런 말 하잖아요. 군사부일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 백성 걱정 돌보기를 식구 걱정 돌보듯 하였노라. 이게 진정 군자의 태도죠. 밝은 태양 대지를 환하게 밝혀주니 내 정성인 속마음 거울처럼 비춰지네. 한마디로 뭔 소리야? 나는 떳떳하다.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윤동주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외워두셔야 됩니다. 절명시가 시험에 나오는 사람이 조광조 있고요. 전봉준, 그 다음에 매천 황현선생 뭐 이런 사람들의 절명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익혀 두시고요. 마지막 을사사원 원인 김효사와의 위축되는 사람이 인종주의 이후 윤임의 지지 속에서 인종의 신호가 다수 중요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언적이야. 이언적 외워야 돼. 이언적. 뒤에 문화사감 나오죠. 주리 철학의 선구자 누구야? 이언적이잖아. 인종이 9개월 만에 사망하고 명종이 즉위하자 인종의 외척인 윤임과 명종의 외척인 윤원형이 권력다툼 전개했고 결과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속에서 소윤이 대윤을 숙청합니다. 뭐로 몰아서? 영모로 몰아서. 외웁니다. 뭐라고요? 영모로 몰아서. 결국 대윤에 동조하던 다수의 사람이 처형되었다라는 겁니다.
밑에 살림이 점점 확대하는 과정, 성종 때, 중종 때, 선조 때, 인조 때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무슨 정치? 분당 정치 갑니다. 중요합니다. 예, 복잡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자, 선조. 앞에 누구라고요? 명조. 자, 봅시다. 명종 아들이 선조가 아니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명종 때까지 권력 자국이 누구였다고요? 훈, 구, 플러스 외척. 합해서 뭐? 훈, 척. 또 다른 말로 뭐? 척신. 권력 잡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선조는 1567년에 16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선조가 1552년생. 1567년에 왕이 된 거지 죽은 게 아니야. 죽기는 1608년까지. 오래 살아요. 이 선조가 왕이 될 무렵에 드디어 누가 권력 잡았다고요? 사림이 권력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걸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때 훈구, 외척, 척신이 권력 잡고 있으면 명종 때도 중앙정계에 진출한 사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그 사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성사림이라고 부르는 거고, 반면에 선조 때 비로소 사림이 권력 잡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무렵에 다시 새롭게 진출한 사림이 있겠지. 얘들을 뭐라고 한다? 신진사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 두 세력 간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바라보는 뭐가 다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 말 하잖아. 내가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바뀌는 법이야. 내가 강사로서 여기 서서 여러분을 가르칠 때와 내가 여기 책상에 앉아서 내가 대학원에서 석박사들하고 같이 대학원에 앉아서 교수님 수업을 들을 때 완전 달랐어. 지금은 막 졸고 있고 이러면 막 화를 내고 영혼 탑재하라고 막 그러지. 내가 대학원 수업 들을 때는 나도 그랬다니까.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들이 다 잘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정말 막 너무 막 그 남자 선생님인데 너무 막 사랑하게 돼. 그래서 막 먹을 것도 사다 드리고 커피도 뽑아다 드리고 막 선생님 어디 가신다 그러면 제가 모시다 드릴까요?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닌 선생님도 있잖아. 교수님 중에. 막 벽 뒤에 앉아갖고 막 딴짓하고 막 덩치 큰 애 뒤에 앉아가지고 막 핸드폰 보고 있고 막 이랬다니까 나도.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상황에 따라서.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면 이 기성살인들은 신진살인들은 이 척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뭐야? 다를 수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뭔 소리냐면 이때 등용됐던 살인들은 이 척신 중에서도 가까이 가서 봤으니까 알잖아. 척신 중에 완전 쓰레기도 있지 당연히. 권력만 탐하고. 근데 이 척신 중에서도 생각해봐요. 이 무렵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능력 인정받아서 고위 관리로 진출해서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는 거죠. 자, 막말할게. 현실과 같이 해주는 게 제일 쉬우니까. 이명박근혜 시절에 공무원을 했다고 해서 다 쓰레기입니까? 말도 안 돼. 이명박근혜 시절에 공무원 했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잖아. 이명박근혜가 지금 감옥 가 있잖아,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그때 공무원 사람 다 감옥 간 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때도 어떻게 한다? 우리처럼 열심히 그냥 공부해서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당연히. 그러면 쓰레기와 아닌 사람들 구별이 되는 건 기성사림일까 신진일까? 기성이겠지. 가까이서 함께 생활해보면서 어때요?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근데 쟤는 어때요? 쓰레기고. 이거 구별이 되잖아. 멀리서 보면 어때요? 구별하기 힘들지. 멀리 있는 얘네들이 보기에는 얘네들은 전부 다 쓰레기야. 왜? 우리 선배 살림을 다 어때요? 괴롭힌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자? 물리치자. 라는 다 싹 쓸어버리고 우리끼리 뭐 하자? 깨끗한 우리 살인들이, 신진살인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조선을 만들자. 라는 게 누구의 생각이야? 신진살인의 생각이라면 기성살인은 그게 아닌 거지. 우리는 어쨌거나 살인이라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뭐라고요? 아마추어잖아. 권력을 제대로 처음 잡아보는 거죠. 이때까지도 권력은 얘네들이 잡고 있었지.
그러니까 우린 처음 잡아보는 거니까 이 중에도 똘똘하고 국가 운영에 노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떡하자? 함께 우리가 같이 도움을 받자라는 게 누구의 생각이야? 기성사님. 둘 다 어때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이 기성사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야? 심의경이에요. 요걸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효원이에요. 자, 둘 다 과거 합격자인데 문제는 이 사람은 외척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명종 부인이 심씨거든? 그 사람의 동생이야, 이 사람이. 심의경.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얘도 뭐라고요?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이 사람도 뭐야? 외척 출신의 뭐야? 자기도 선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이쪽 편이 어때요? 좀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잖아.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반면에 김효원은 그게 아닌 거지. 이쪽 사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세력이 대립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지. 자, 선조가 1567년에 왕이 됐다 그랬어. 어떤 관직을 놓고 우리 기억나잖아. 이조에서 아주 중요한 뭐야? 청요직 이조 전랑이지.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을 놓고 자, 1572년이야. 연도까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김효원이가 과거에 장원급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조전랑 워낙 중요한 관직이니까 주로 장원급제한 사람들이 주로 이조전랑 한단 말이에요. 얘가 이조전랑에 되려고 추천을 받은 거야. 그러자 심의경이 뭐라 그래? 얘는 원래 윤원영, 척신이었던 윤원영의 문객이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문객이 뭐야? 그 집에서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사람이 뭐 물어보면 자문해주고 뭐 이런 게 문객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부자리가 그 집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 왔다 간 게 아니라 먹고 자니까 뭐가 있어? 이부자리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안 된다고 버틴 거지. 근데 김효원은 결국 1574년에 이조전랑이 돼요. 문제는 뭐야? 1575년 그 다음에야. 심의겸의 동생 뭐야? 심춘겸이가 이조전랑 또 과거에 합격해서 이조전랑에 추천받았다고. 그랬더니만 김효원이 뭐라고 할까요? 얘는 뭐라고요? 외척 아니냐. 외척이 어떻게 사림의 자존심인 이조전랑의 자리를 할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또 갈등을 빚은 거야. 그럼 결국 심춘겸은 어떻게 됐냐? 이조전랑 못해요. 내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어느 쪽이 숫자가 많았고 어느 쪽이 셌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한번 느껴보라는 얘기야. 얘는 봐봐. 됐다 그랬지. 얘가 반대인데도 어때요? 이조전랑이 됐어. 그런데 심의겸이 동생 심춘겸이는 못 됐어. 얘가 반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숫자가 어디가 많을 것 같아? 그렇지. 이쪽 편이 많다고. 무슨 사람이 많다고? 신진 사람이 많다고. 당연하지 않을까? 이쪽 편은 숫자가 많을 수가 없지. 왜? 여기는 아직 뭐야? 척신 애들이 권력을 잡고 있잖아. 애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얘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사림이 권력을 잡았잖아. 그 빈자리를 왕창 채운 거지. 그러니까 신진사림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쪽을 지지한 애들은 얘네 집에 모였겠지. 얘네 집이 어디라고요? 서대문도 정릉 쪽에 있었다고.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요? 서인이 되는 거고. 얘는 뭐라고요? 동대문 쪽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동인 되는 건데. 자, 외워야 돼. 1575년에. 이게 무슨 년이야? 을해년이야. 이 을의 당론이라 그래. 그래서 처음으로 붕당이라는 게 갈라지는 거야. 외워야 돼. 그래서 뭐와 뭐로 갈라진다고? 사림이 드디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거야. 왜 제가 서인과 동인 아니고 동인과 서인이라고 할까요? 모든 책이 다 동인과 서인이라고 했어. 왜? 붕당을 먼저 형성한 게 뭐니까? 동인이니까. 숫자가 더 많았던 것도 어디고? 동인이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여러분 붕당주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잡하죠. 근데요. 우리 조상들 되게 고맙다. 붕당이 발생하는 순서가 동서남북이야. 더 놀라운 건 권력 잡은 순서도 동서남북이야. 처음 들어봤지. 이걸 발견한 사람이 나야. 학위 받아야 돼. 다시. 동서 그 다음 뭐야? 동이 권력 잘 들으세요. 붕당이 쪼개질 때는 야당일 때 쪼개질까요? 여당일 때 쪼개질까? 여당일 때.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어때요? 힘이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강경파, 온건파 보통 쪼개지는. 명심하세요.
그래서 동인이 나중에 뭐로 갈립니다? 남인과 북인 갈라지는 거고. 서인은 뭐야? 쭉 가다가 뒤에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자, 동서 남북이야. 서인은 서서 놀아야지. 서서 노소. 뭐 이렇게 닥치고. 자, 그래서 동인 서인 갈라지는 건데, 자, 외우세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정치적 파벌. 플러스 하나는 뭐라고요? 학문적 파벌. 외워야 됩니다. 우리는 당쟁 또는 당파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잖아. 그건 누가 하는 거야?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뭐라고요? 붕당정치라고 말하는데, 당쟁, 당파 싸움은 오직 요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권력투쟁만 했다는 얘기야. 부정적 이미지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 아니다.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학문적, 사상적 차이이기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더 강조한 입장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정치라고 말하는 거야? 붕당정치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이걸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정파는 예외 없이 뭐라고요? 상대 붕당에 대해서 강경파냐 온건파냐 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 신진사림은 강경파일까 온건파일까? 강경파죠. 싹 쓸어버리자. 다시 말해서 척신정치 청산에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적극적. 반면에 얘네들은 척신정치 청산에 뭐야? 소극적이야. 당연히 얘들은 같이 놀아봤으니까 뭐야? 소극적이겠지. 얘는 어때요? 모르니까 어때요? 적극적이겠지. 그래서 편이 갈라지는 거야. 됐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학문적 파벌이 달라져. 누구의 제자냐라는 겁니다. 자, 외우셔야 돼. 동의는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외우기 좋지? 아침밥. 일단 아침밥을 먹어야 뭘 시작할 거 아니야. 조식, 중식, 석식이지, 그지? 자, 조식부터. 아침밥. 그 다음에 이제 서경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새는 자주 못 만나는데 예전에는 거의 매일 만났던 사람이 이황 선생님. 요새 왜 자주 안 만나냐면 카드를 쓰기 때문에. 예전에 카드 안 쓰고 현금 쓸 때는 이황은 매일 만났죠. 왜? 1,000원짜리 계시니까 매일 만났어. 서희는 우계 성원과 율곡 이의 제자들. 자, 지역적으로 여기는 뭐라고요? 주로 경상도죠. 무슨 학파라고요? 영남학. 서경덕은 개성 사람이에요. 송도 삼절이라고 그래요. 송도, 개성에서 최고로 뛰어난 3대 특산물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서경덕, 황진이, 박연폭포. 시험 안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설마 뭐 개성 만두 아닌가요?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는 무슨 학파라고? 경기와 충청도. 그래서 무슨 학파라고요? 기와파. 이것도 우리나라 지도를 딱 그려보면 누가 먼저, 자 봐봐. 서울은 여기 있잖아. 서울이 여기 있으니까 경기, 충청이니까 이 동네겠지. 이게 기호야. 서울에서 가깝지.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어때요? 먼저 갔겠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요? 무슨 살림이라고요? 기성살림이에요. 여기 좋지.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영남학파야. 어때요? 멀어. 그러니까 나중에 올라가. 이게 무슨 살림이라고요? 신진살림이에요. 근데 숫자는 어디가 많아? 이쪽이 훨씬 더 많아. 자, 붕당을 먼저 형성하고 먼저 권력 잡은 쪽은 동인이었어요. 자, 여보세요. 이렇게 갈라진 게 몇 년이라고? 1575년인데 정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1575년에 붕당 정치의 최대 희생양이 태어나.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광희군이에요. 광희군이 1575년생이에요. 하필 이때 태어났어. 왜? 외우기 좋으라고. 나 가르치기 좋으라고. 어쨌든. 자, 먼저 동인이 권력 잡았습니다. 외우셔야 돼. 숫자도 동인이 많았습니다. 율곡이는요, 결과적으로 서인이야. 오해하면 안 돼. 율곡이는 막말할까요? 당대 지식인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똘똘한 사람이 내가 볼 때 율곡이야. 그러니까 율곡이는 굳이 붕당을 나눠야 될 이유가 없어. 왜? 선조가 율곡이 죽었잖아. 3일 동안 고기 반찬을 안 먹었어. 신하가, 선조가 왕을 봐봐. 40년 넘게 하거든. 그러면 왕실에 어른들도 죽고 막 했을 거 아니야. 고기 엄청 좋아해. 다 먹어. 근데 왕실 어른이 돌아가시면 고기 반찬만 안 먹을 수밖에, 그러니까 풀만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신하가 죽었을 때, 아니, 수많은 신하들 있잖아. 근데 누가 죽어도 고기 반찬 먹어. 근데 유일하게 있잖아. 40년 넘는 동안. 신하 중에 율곡이가 죽었을 때 3일 동안이나 고기 반찬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풀만 먹었어, 선조가. 그만큼 어때요? 선조가 누굴 인정한 거야?
율곡이는 정말 이거 원탑이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붕당에 속해가지고 막 자기 유리한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율곡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율곡은 철저하게 뭐야 이제 국가와 우리 왕을 위해서 어떻게 조선이란 나라가 잘 가다 이걸 고민했던 사람이 율곡이야. 우리가 괜히 율곡이 그런 게 아니지. 똘똘한 천재인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요? 천재인 동시에 자기가 가진 재능을 정말 잘 쓴 사람이 율곡이야. 물론 비판할 수도 있지. 왜 그렇게 과거를 자꾸 보고. 그건 무슨 말이야. 율곡은 정말 천재인데 자기가 가진 생각을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뭐 할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학원 강사하면 어때? 뭐 할 건데? 여러분 우리 그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 펴려면 내가 뭐야? 내가 교육부 장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국회의원 돼가지고 교육위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 되면 제일 좋겠지만 아직 어려서 그건 못하고. 어쨌거나 닥쳐. 대통령 만 40세 넘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알지? 몰랐어? 그래서 내가 아직 출마 안 하고 있는 거야. 개소리야 다시.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뭔 소리야. 다시. 그래서 율곡이는 이게 당이 쪼개지는 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 율곡이는 이걸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근데 다수파인 도인들이 보기에는 뭐야 율곡 진짜 이상한 애야. 왜 우리가 옳은데 우리 편 안 들고 왜 쓰레기들하고 같이 이쪽 편 애들을 실드 쳐주지? 이래서 율곡이는 밀려서 뭐가 된 거야? 그냥 성인이 된 거야. 아 진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성인이 된 사람이 바로 율곡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도인이 먼저 권력 잡고 있었고 붕당을 먼저 형성하던 도인이었어. 자, 그러다가 잘 들어야 돼. 1589년이야. 무슨 일이 벌어져? 정여립의 모반 사건. 자, 이렇게 쓰자. 정여립의 모반 사건. 그리고 1590년이야. 정철의 건저이 사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여립의 모반 사건. 일단 정여립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첫 번째 원래는 율곡이의 제자야. 율곡이가 추천해서 엄청 후견인처럼 활동했어. 율곡이의 제자야. 서인이었지. 근데 율곡이 죽자 바로 탈당을 해. 동인으로 가서 율곡이를 공격을 해. 쓰레기지. 이것만 보면. 이거 전문용어로 정치 철새라고 하잖아. 이러면 자, 자기 당적을 버린 거 첫 번째. 두 번째, 자기의 스승을 욕한 거. 이거 당시 선비사회에서 어때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정여립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동인이 되었기 때문에 홍문관 수찬이라고 아주 청요직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율곡이를 까버리니까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그의 주장이 이거야. 천하는 공물이다. 왜냐면 이런 게 사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천하는 공공의 것이다. 공공 이게 뭐라고요? 퍼블릭이라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그 퍼블릭, 공화국이다. 이런 주장을 당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았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뭘까? 이걸 입으로 뱉을 수 있는 사람은 이거 정말 레디컬한 거 아닌가? 이건 빨갱이야, 빨갱이. 급진적인 빨갱이야. 400년 전에. 이걸 뱉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성격 아시겠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 이걸 뱉어버리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져요? 아주 골수 팬이 생기게 돼 있어. 와, 정말 멋지다. 하지만 뭐야? 안티 팬도 엄청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선조가 정여립을 처음에 잘 안 썼던 게 율곡이가 계속 추천했는데도 안 써요. 왜냐하면 호불호가 너무 극단적인 거야. 특히 당신은 동인의 숫자가 많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등용될 수가 없는 거지. 그걸 깨닫고 정여립은 율곡 죽자 바로 동인 쪽과 손을 잡아버린 거지. 그래서 홍문관 수찬이가 청유지까지 올라갔다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떡한다 막 율곡이 막 따대고 이러니까 선조가 평소에도 별로 감정이 안 좋고 이런 주장하는 새끼야. 선조가 속이 좁은 놈이지. 얘기했잖아. 선조는 자기가 방계 출신이어서 서자 출신으로서 왕이 됐기 때문에 신하들이 자기를 무시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산 사람이야. 뭐 이런 강아지야.
그래서 관직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자기 고향 전주로 내려가서 세 번째 뭘 만드냐. 조용히 살았으면 괜찮은데 대동계라는 조직을 만들고 단순히 친목질만 하는 게 아니라 학문 연구도 하겠지만 뭐한다. 향음주래. 술도 먹고 뭐한다. 향살에 활도 쏘고 군사훈련까지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니? 자, 레디컬한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뭐도 가지고 있어.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이 동네에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관군이 밀리는 거야. 그래서 정여립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여립이 대동계원들이 이끌고 나가서 왜구를 물리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 이건 단순히 키보드 워리가 아니라 현피 능력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봐봐요. 서인 입장에서 동인이 지금 자, 동인으로 탈당한 배신자지. 뭐 해야 돼? 조직을 배신했잖아. 뭐 해야 돼? 응징해야 돼. 거기다가 우리 율곡이 선생을 깐다?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지. 두 번째, 현실적으로. 권력 잡고 있는 동인으로부터 뭐 할 수 있어? 권력을 빼앗아올 수 있지. 근데 이거 뭐 얘기했지만 노장방류라든가 무단횡단 이걸로는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동인 세력을 일망타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무슨 죄밖에 없어? 반역죄밖에 없는 거지. 문제는 뭔지 알아? 반역죄는 잘못 걸리면 무고죄는 자기가 반역죄로 처벌받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재료는 너무 좋아. 신선하고 너무 좋아. 근데 이 재료를 잘 버무려서 어떻게 한다?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가가 서인의 있냐 없냐가 핵심인데 이때 행인지 불행인지 당대 최고의 작가. 이미 검증받은 작가.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최고의 작가 누구야? 정철 선생님이 정철이 율곡과 똑같은 1536년생. 그 동갑 친구야. 똑같은 서인이고. 이 정철이 보조 작가 송익필과 함께 멋진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황해도 쪽에서 정여립이 모반을 한다. 라는 상소가 올라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정여립이 지금 어디가 있는데 전주 내려가 있는데 황해도 쪽에서 상소가 왔단 말이야.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조선에서는요. 조선에서는 반역죄 이러면 어때요? 무조건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될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기억 안 나세요? 신문고 함부로 칠 수 없죠. 함부로 칠 수 없는데 불법살인과 뭐라고요? 반역죄는 뭐 할 수 있어? 아무나 같이 칠 수 있어요. 기억 안 나요? 부민고소금지법 그래가지고 수령의 비리를 그 지역의 형리라든가 백성들이 고발할 수 없죠. 하지만 유일한 예외는 뭡니까? 반역죄입니다. 반역죄인 경우는 무조건 어때요? 무슨 짓을 할 수 있어. 왜?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의금부에서 잡으러 갔겠지. 근데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 요가 자세 알잖아. 고기 굽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선비가 이런 걸 당하고 싶지 않겠지. 그래서 진안 죽도로 들어가서 아들과 함께 자살했다라는 게 공식이고요. 실제로는 죽였을지도 모른다. 자살 당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유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누가 사고 친 거야? 동인이 사고 친 거지. 권력은 누가 잡겠어 이제? 당연히 서인들이 잡아야 되고 이 사건의 책임자, 조사 책임자, 위관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누가 된 거야? 정철이 된 거야.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정여립하고 카톡 주고받은 것만 있어도 아니 단톡방 같은 회원이기만 해도 다 처벌받습니다. 아, 농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단일 사건으로 몇 명이 죽냐? 1000명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무호사와 6명, 갑자사와 122명이야. 귀염둥이 애교 수준이지. 한 방에 1000명. 물론 과장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요. 정말 두 사람 눈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어. 정여립이 시체를 가져와서 능지처참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걸 관리들에게 다 보라 그러거든. 그때 있잖아. 어떤 지방관이 지방관리가 관기하고 사랑하다가 이제 헤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그날 펑펑 울었어 찌질이가. 그게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너 왜 울었니? 아니 저 사랑하는 걔랑 헤어져서 울었는데 아니지. 너 그날 정여립 죽은 날 울은 거 아니야. 너 정여립 생각해서 운 거지? 죽었어. 자, 난 이 사람 좀 덜 불쌍해. 그래도 뭐 사랑도 하고 죽었으니까. 두 번째는 진짜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은 안구 질환이 있어.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조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정여립 시체를 찢어 이거 할 거 아니야. 부관참시 부관참시 아닌 거야. 능지처참하야. 고혈령 할 거 아니야. 이걸 신하들 다 가서 보라고 한 거야. 근데 그날 추워가지고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사람 계속 눈물 흘린 거야. 너 이 새끼 왜 우니? 슬퍼서 우는 정여립 슬퍼서 우는 거니? 아니요. 저는 그냥 안구 질환이 있어요. 죽여. 이 정도니 정철이 얼마나 무서운 형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동인들이 희생이 된 거야. 대부분 다 동인들이 희생이 됐겠지, 당연히. 그리고 권리가 누구한테 넘은다고요? 서인에게 넘어. 그리고 정철의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드디어 뭐가 돼? 정승이 돼. 정승이 된 정철이가 선조하고 대면을 하는 건데, 이때 조선이 시급한 과제가 뭐 해야 된다? 세자책봉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인 이산이하고 다 입을 맞추고 세자책봉을 하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봐봐, 1590년이지. 선조 나이가 몇 살이야? 벌써 40이 아니지. 우리 나이가 39이야. 40살이잖아. 세자책봉 해야 돼, 안 해야 돼?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46세야. 그러면 이 무렵에 어떻게 해야 돼? 선조가 아들만 해도 10명이 넘고요. 세자책봉을 해서 5년, 10년 정도는 어때요? 교육을 하고 왕을 삼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조도 서자인데 선조가 이때 적자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뭐야? 서자야. 그래서 박씨라고 중전 이사인데 그 사람이 아들을 못 낳았어. 아마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면 그 다음에 공빈김씨, 인빈김씨 통해가지고 선조가 아들을 엄청 많이 낳았거든. 선조는 생산력이 뛰어난데 중전이 생산력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누가 봐도 제일 왕자, 10명 넘는 왕자 중 제일 똘똘한 게 누구야? 광해군이야. 그래서 광해군을 추천을 했는데 문제는 광해군을 낳았던 엄마가 공빈김씨인데 죽었어. 그리고 선조가 그 다음에 이제 인빈김씨라는 여자를 총애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을 세자로 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신성군이라는 아이야. 그래서 선조는 마음속으로 신성군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정철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광해군을 세자를 책봉해야 된다. 근데 동인 이산에는 같이 하기로 해놓고 입 다물고 있는 거지. 그럼 누가 다 덤터기를 쓰는 거야, 이제. 정철이가 다 덤터기를 쓴 거야. 근데 웬만한 임금 같으면 어때요? 이거 충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럴 때가 됐으니까. 근데 선조는 속이 요만하다 그랬잖아. 컴플렉스 쩌는 인간이라고 그랬잖아. 선조가 뭐라고 한 줄 알아?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나보러 그만하라는 소리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하니? 그래서 컴플렉스 잘 들어야 돼. 앞으로 남친 여친을 사귈 때 제일 나쁜 게 뭔지 알아? 컴플렉스 쩌는 인간들. 열등감 쩌는 인간은 무조건 뭐 해야 돼? 버리는 거야.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네가 고쳐 쓸 수가 없어. 차라리 허세가 좀 있는 게 나아. 근자감 있는 게 훨씬 낫지. 컴플렉스 있는 인간은 절대 최악입니다. 명심하세요. 내 인생 경험이야. 어쨌거나 선조는 컴플렉스 덩어리야. 어떻게 그 말이 그 생각이 나와? 이제 나를 그만하라는 소리지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정철을 아차 했지만 어때? 이미 늦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귀한 거야. 그걸로 정철 인생은 끝납니다. 이게 선조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다시 어때요? 서인에서 다시 어때요? 동인에서 서인으로 왔다가 다시 어때요? 서인에서 다시 뭐라 가요? 동인으로 갔겠지. 그럼 동인들은 무슨 할까? 억울하지 않을까? 우리 동인들은 아니 정여입이라는 놈이 철새 한 마리 날아와서 어떡하나 폭탄 터뜨리고 간 거 아니야. 어이없잖아. 그래서 저 서인 쓰레기들, 정치꾼들 다 죽여버리자. 무슨 파? 강경파. 당연히 쓸 수 있겠지. 누가 강경하겠니? 아침밥 먹은 애들이 강경하겠지. 힘 있어야지. 그리고 이 북인 쪽이 뭐 이발이라든가 이쪽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조식 제자들이. 그래서 이쪽 편이 강경파가 돼가지고 다 죽이자. 무슨 파? 강경파. 반면에 이황 제자들은 어때요? 스승을 본받아서 어때요? 1,000원짜리 한번 봐봐. 싸움 잘하게 생겼니? 죽도 못 먹은 할아버지 참 생기지 않았니? 스승을 본받아 온건했다고. 그래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고요? 북인. 이게 뭐가 된다고? 이쪽 제자들 뭐가 된다고요? 남인입니다. 이게 언제냐? 1591년이에요. 또 하나 정유리 모방 사건을 1589년 기축년에 그래서 뭐라고 한다? 기축옥사라고도 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는 어디가 많아? 남인이 많고 이게 뭐라고요? 강경파. 이게 뭐야? 온건파.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1592년에 뭐가 딱 터져버린 거야? 임진왜란이 딱 터져버린 거야. 임진왜란이 딱 터졌는데 임진왜란 설명 안 할 수도 없고 할 거야. 배고프다 그딴 소리 하지만 나도 배고파. 나같이 마른 사람들은 정말 밥 먹을 시간에 밥 못 먹으면 막 미친다. 혈당 뚝뚝 떨어져가지고.
막 정말 막 짜증이 막 엄청 나거든요. 이성이 마비될 만큼. 좀만 참자. 다행히 오늘 저녁에 영어가 없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자. 홋카이도 시코쿠 혼슈 규슈입니다. 자, 섬내 쪽 1번입니다. 1번이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돼. 1467년부터 1568년까지 이걸 우리가 일본에서 센코쿠 시대, 뭐 전국 시대라고 해요. 전국의 다이묘, 대명, 다이묘들이 서로 어떻게 한다? 치고받고 싸우는 시기야. 요거를 통일할 뻔하다가 죽은 사람이 오다 노부가나라는 사람이야. 그리고 통일을 완성한 게 누구야?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그리고 모든 열매를 따먹은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야. 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선조와 공통점이 있어. 이 새끼도 컴플렉스 쪼는 새끼야. 왜? 얘도 신분이 되게 불명확해. 그래가지고 최고 권력을 장악했는데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얘가 바로 토요토미야. 또 하나는 봉건제라는 걸 이해해야 돼. 봉건제도라는 게 뭐야?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 영지를 나눠줘야 돼. 그럼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최종 통일했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 밑에 공세온 사람 많겠지, 첫 번째. 두 번째, 항복해온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걔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겠지. 근데 어떻게? 일본 땅 좁지. 한계가 있지. 그리고 100년 넘게 싸우다 보니까 양아치가 너무 많지. 그래서 대륙으로 침략하는데. 명분이 뭐야? 명나라를 정벌할 터이니 길을 빌려달라 뭐야? 정명가도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가도 된다니까. 왜냐면 왜고도 이렇게 많이 갔거든. 근데 굳이 이렇게 뭔 변태니 왜 이렇게 굳이 가야 돼? 구실일 뿐이야. 아니 진짜로 왜고들이 이렇게 많이 가서 이 동네가 절강지역인데 이 절강지역에 왜구랑 열나 싸웠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병법을 쓴 사람이 있어. 누구야? 첩궤강이지. 그게 뭐야? 기효신서라는 거야. 이게 조선 후기에 조선의 영향을 줘 안 줘? 주지. 그래서 훈련도감이고 소호군이고 전부 다 뭐야? 기효신서의 양반서. 첩궤광의 기효신서. 처음 들어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혹은 남기를 제대로 안 한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쳐들어온 거지. 자, 정명가도란 말 외워야 돼. 두 번째, 수, 륙, 병진이야. 임진왜란은 뒤에 제가 정리 잘 해놨지만 뭘 알아야 돼? 순서야. 순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으로 상륙하죠. 부산진 박살나고 동네 성 박살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서울까지 옵니다. 서울까지 오는데 며칠? 5월 2일이야. 부산 언니. 부산 출신이잖아.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오는데 20일 만에 걸어올 자신 있어요? 내가 무슨 공수부대도 아니고, 그죠? 한 500km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직선거리로 한 450km 되거든. 경부선이 한 450km 되거든. 근데 직선거리 450km면 이때는 고속도로 없을 때지. 산 넘고 물 건너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어때요? 한 500km 되는데 우리 군대 갔다 왔지만 성인이 하루에 한 40km 걸어요. 군인들이. 1시간에 보통 4km에서 5km 걷고요. 하루 10시간 걷고 나면 더 이상 못 걸어. 더 이상 걸으면 그 다음날 못 걸으니까. 그럼 며칠 걸려? 12, 3일이 걸리지. 그래서 과거 시험 보는 선배들은 보통 한 달쯤 전에 출발해. 너무 빡세게 걸으면 안 되니까 좀 걷다가 쉬고 막 인도 컨디션 조절하고 시차 적응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20일 만에 왔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피드야. 그래서 우리 조선이 명나라에 무언을 요청한다? 명나라가 처음에 안 믿어. 뭐니? 어디까지 왔어? 이까지? 20일 만에? 미쳤니? 그래서 명나라가 의심해. 니네 혹시 일본하고 손잡고 우리 명을 치려는 거 아니니? 아 정말로. 이게 다 기록이 다 남아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스피드였어요. 이유는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조선군의 저항이 거의 없었다. 조선군이 강호동이라든가 김종국 같은 애들이 아니고 이윤석, 한민관, 임종호 뭐 이런 애들이었다는 얘기지. 바람 불면 쓰러진 애들이고 특히 뭐야? 4월 28일 기억나지? 재승 방략체조 충주 탄금대. 고전에 상주에서 이일이 깨지고 충주에서 탄금대 전투에서 박살이 나면서 자 생각해봐. 상주는 경상도잖아. 먼저 깨지지 이일이. 그 다음에 어때요? 충주, 탄금대. 충주는 충청도잖아. 여기서 재승 방략체제가 박살이 나니까 선조는 바로 4월 30일 날 도망가니까 피난 가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조선군의 저항이 형편없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일본군의 무장이요. 아주 가벼워야 돼. 봐봐. 보급품, 탄약 잔뜩 들고 이렇게 빨리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력 4월 13일이니까 양력 5월이겠지. 그러니까 어때?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더운 규슈 지역에 거의 다 대부분 많이 왔어. 그러니까 어때? 복장이 어때? 일본 스모 선수들 복장, 티팬티 차린 거야. 조총 하나 들고 달랑달랑 이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가볍게 왔지. 또 일본 애들은
우리보다 먹는 게 양이 절반에서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조선후기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제일 놀란 게 뭔지 알아? 밥 먹는 양이. 정말 놀랍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밥을 먹는 거 보고 놀랐다는 기록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일본 애들보다 보통 3배 이상 먹는다. 뭐 이런 기록이거든요. 아,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 우리 조선에 이제 척후병들이 가서 보고 애들이 군량미가 너무 조금밖에 없는 거야. 쟤들 한 달도 못 버틸 거다. 그걸로 일본 애들 3달을 버텨. 우리 기준하고 완전 다르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보급품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져야 되겠지.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육지로 가기 힘들잖아. 그럼 어디 가야 돼? 배를 타고 이렇게 가주면 얼마나. 이 강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쉽게 보급품, 탄약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게 갈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이걸 누가 다 잘라먹어? 23전이 빛나는 누구야? 이순신 형아가 다 잘라먹잖아. 옥포해전에서 한 대 가볍게 잼 날려주시고 사천해전에서 뭐가 나와? 이제 거북선 나와서 불을 토하시고 한산대처. 어떻게 해서 일본 놈 9,000명을 죽이고 우리 전사 3. 말이 돼? 상대 9,000 죽이고 전사 3. 적의 배를 박살낸 게 47척, 빼앗은 게 12척. 우리는 피해 없음.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록지를 보여준다고. 이건 뭐 선동열 유현진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한산대첩 이후에 이순신이 크게 전쟁에서 못 이겨. 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명령을 내려. 싸우지 마. 저분은 바다의 신이셔. 니네가 이길 수 있다. 감히 니네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이순신 만나면 뭐 죽여라 가니까 무조건 뭐해라? 피해라. 그래서 큰 전쟁이 없을 정도가 되니까. 문제는 뭐야? 전라도로 못 가지. 그래서 여기 7월달이야. 한산대첩이. 육지로 가자. 전라도를. 근데 여기 누가 있어? 진주성이 기다리고 있지. 누가 있어? 유시민 아니고 김시민이지. 어떻게 한다고요? 3만 명이 왔어요. 여기 홍의장군, 곽재호 뭐 이런 의병하고 다 끌어봐야 3,800. 근데 어떻게 했어? 물리쳤어. 그래서 뭐가 지켜진 거야? 전라도가 지켜진 거야.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왜? 조선 사람들이 뭐 했어요? 피난 갈 공간이 생겼지. 농사가 잘 되지. 먹고 살 수 있지. 버틸 힘이 생긴 거지. 선조? 의주까지 도망갔잖아. 선조 의주까지 도망가서 불편하긴 했지만요. 전라도 맛있는 쌀, 꼬막 비빔밥 얼마나 있어. 홍어, 뭐 굴비 다 택배로 보내줍니다. 누가? 이순신이. 선조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니까. 이게 여기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7년 전쟁을 버티고 있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명가도를 내세우고 했는데 수륙병진이 안 된 거지. 수륙병진이 안 되니까 이까지는 정말 빨리 갔는데 그 다음부터 진격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다 잘라먹은 게 누구야? 의병이야. 의병이 들판에서 일본애가 싸우면 다 죽겠지. 뭐 할까요? 이게 이쪽으로 못 가니까 보급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지로 가야 되겠지. 우리는 산이 많잖아. 산 넘고 물 건너가는데 산 골짜기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요? 돌 같은 거, 바위 같은 거 있다 어때요? 굴려. 쪽벌에다 돌 됐으네 다 죽는 거야. 의병이 하는 게 뭐라고? 이러고 주로 이런 거? 그럼 뭐야? 식량을 빼앗아 먹으면 의병도 먹을 게 생기지 첫 번째. 두 번째 일본 놈도 어때요? 보급품이 안 가지. 그럼 어때? 진격이 늦어지지. 굶지. 그 와중에 우리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시간을 번 거지. 선조 쓰레기는 명나라에 망명 갈 준비됐어. 진짜로. 근데 선조가 이 국경을 압록강을 넘는 순간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린 충성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그걸 대비해서 선조가 조족을 둘러 쪼개. 그래서 나눌 분자 분조라고 해요. 그래서 절반을 쪼개서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그렇게 안 좋아하던 광해군에게 맡기는 거야. 그것도 되게 재밌다. 선조가 피난 가기 전에 조족을 둘러 쪼개야 되는 거야. 분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선조 아들 10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 누굴 다음 세자로 채울까? 신하들이었대. 건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야, 불과 2년 전에 정철 어떻게 했어? 엿된 거지. 정승이었던 정철도 엿됐는데,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선조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잖아, 신하들이. 선조도 그렇지 않아. 자기가 원래 신성군을 지지했었는데 갑자기 어때요? 능력이 뛰어난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야? 광해군이지. 갑자기 광해군을 세자로 아치기가 좀 뻘쭘한 거야, 자기도. 그래서 선조가 마냥 오전 회의를 소집해. 실록의 기록 보면 한 12시쯤에 이제 오전 회의를 딱 소집해. 그래서 선조가 뭐라고 하냐면, 자, 세자를 분조를 만들어야 해야 되고 세자를 책봉해야 되니까 추천해 주시오. 너 같으면 추천하겠니? 신하들이 다 대가리 쳐봤고 눈동자만 굴리고 있어. 눈치 보고 있는 거지. 복지 안동이라고 들어봤어? 땅에 딱 붙어서 눈동자만 돌리는 거야. 실록의 기록을 보면 6시가 지나가. 저녁 6시. 그럼 6시간 내내 뭐 하는 거야? 엎어져 있는 거야. 그럼 신하들이 무슨 하겠니? 그냥 네가 찍어. 왜 이래? 아무나 찍어. 어차피 네가 정할 거잖아. 그럼 이때쯤 되면 어떻게 이제 노인네들이 무릎도 막 다 나가고 도가니 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누굴 말해도 어때요? 신하들이 거부하기는 같으면 누굴 말씀하셔도 그냥 박수치겠지. 그 무렵 이제 선조가 과인의 생각으로는 광해군이 적당한 것 같은데 신하들과 벌떡 일어나서 브라보! 이러면서
그래서 광해군이 돼요. 정말 아우 소심 쪼잔 찌질 A형 선조예요. 어쨌거나 그 선조는 명나라로 망명갈 타진까지 다 했는데 명나라가 한 100명만 데리고 와. 100명 데리고 뭐 어떻게 아들만 해도 10명이 넘고 후궁들 있고 내실 있고 그럼 호위무사 누가 가니? 그냥 동네 양아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안 간 거야. 한 10만 명 데리고 오라 그랬으면 갓쓸 인간이 선조야. 정말 쓰레기. 그래서 명나라가 어때요? 구원병을 보냅니다. 조선이 이뻐서 도와주는 게 아니야. 자, 외워야 돼. 이 사람이 신종 만력자. 명나라 왕이야. 사료를 나올 수 있어. 뭐 할 때 나온 줄 알아요? 나중에 명나라가 망하잖아. 그게 의종, 숭정제야. 신종과 의종에 대한 뭐 해야 돼? 제사를 우리가 모셔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청나라가 모셔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뭐야? 만동묘야, 만동묘. 만동묘. 창덕궁에 만든 게 뭐야? 대보단. 언니 처음 들어봐? 안 된다. 오늘 처음 들어봤으니까 오늘 들어봤으니까 됐어? 자, 됐고요. 명나라가 조선이 예뻐서 도와준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정명가도를 내세웠지. 조선이 망하면 어떡한다? 쳐들어오겠지. 일본 군대 주력이 뭐야? 조총이지. 문제가 뭘 것 같아? 만주 벌판이야. 만주 벌판이지. 산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해? 조총 부대를 막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막아야 돼? 조선에서 막아야 돼. 그래서 1차 조승훈 박살납니다. 2차 이효성. 그래서 한 4만에서 5만 와서 육지에서 처음으로 무슨 전 전투에 승리하는 거야? 평양성 전투. 1593년 1월달 중요합니다.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게 전세 역전 이제 발판 마련하는 거고 그리고 내려오다가 1월 27일 고양시 벽제관에서 어떻게 한다? 일본군의 반격으로 박살납니다. 이때 이효성 죽을 뻔했어. 이게 무슨 전투야? 벽제관 전투. 그 이후에는 싸우잖아. 개성이 짱박혀가 싸우잖아요. 그리고 2월 달에 그 유명한 무슨 대첩? 행주대첩. 행주대첩 누구야? 권율장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뭘 탈환한다? 서울을 탈환합니다. 일본 애들 어떻게 한다고요? 밀리고 밀려서 이제 경상도 쪽에 외성을 쌓고 장기항전. 그러면서 뭐 하죠? 3년 반에서 4년 가까이 뭐 한다? 휴전회담. 자, 명나라에서는 쓰레기 심유경이라는 사기꾼과 심유경, 일본은 고니시키나가가 회담을 하는데 회담을 4년이나 질질 끄는 이유가 있겠죠. 잘 안 되니까. 서로서 뭐 한다? 합의한 게 뭐냐면 서로서로 황제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명나라한테는 일본이 항복한 것처럼 일본한테는 명나라 항복한 것처럼 서로 속이려다가 어때요? 발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어때요? 다시 벌어지. 이게 1597년 1월달에 14만 1500명 되고 또 쳐도 이게 뭐야? 정유세란. 일본은 깨달았어. 누구만 없으면 이길 수 있어? 이순신. 그래서 이순신을 유인하지. 근데 이순신이 어때요? 바다의 신인데 그걸 모르겠어? 안 가지.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순신은 지지하는 세력이 동인이잖아? 반대 세력, 서인 이쪽이 어떻게 한다? 디스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원균이 디스하잖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왜 적들이 와서 나한테 싸우지 않냐? 이래가지고 서울로 끌려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뻔했지. 근데 겨우겨우 어떻게 한다? 백이 종군. 죽이진 않고 살아났고 원균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서 시원하게 죽었지. 1597년 7월 달에 무슨 해전? 칠천량 해전에서. 이순신이 만들었던 해군 다 박살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순신이 다시 어때?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뭐 한다고요? 어디에서? 명량에서. 1597년 9월 16일이지. 명량에서 일본군을 박살내는 거지. 그 영화 봤잖아. 구르지마 박살내는 거. 명량이고 진도입니다. 진도, 명량 박살냈고 그 전에 한 열흘 전에 뭐야? 직산 전투에서 육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해. 직산 전투 그 다음에 명량. 그리고 1598년에 누가 죽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일본 애들이 빨리 가야 돼. 왜냐면 일본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만이 아니라 뭐였어? 도쿠가 이에야스 세력이 있거든. 근데 도쿠가 이에야스 세력은 한 명도 군대를 안 보냅니다. 임진왜란한테.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국교 재기를 요청할 때 도쿠가 이에야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제부하는 한 명도 조선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국교를 재개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얘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순신 올 때는 마음대로 가자 갈 때는 마음대로 먹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 끝까지 다 죽이겠다. 이게 마지막 무슨 해전이야? 노량해전. 1598년 11월 달에 노량해전. 이순신이 죽고 딱 일주일 만에 전쟁은 끝납니다. 자, 임진왜란 뭐 알아야 돼? 순살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붕당 얘기를 왜 하냐면 관군 박살났잖아. 그럼 누가 나와야 돼? 의병 나와야 되는데. 자, 의병 알아야 됩니다. 의병은 북인들이 뭐라고요? 의병을 다수 배출합니다. 외워야 돼? 누구라고요? 외워야 돼? 정인홍. 그리고 누구라고요? 곽재원. 나머지 애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외워야 돼? 왕족 중에서 열심히 싸운 건 누구라고요? 광해군이고요. 붕당주에서 열심히 의병장 배출한 건 북인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님의 제자 50명이 넘게 의병 나옵니다. 조식 죽은 지 2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도 남명 조식은 골 때리게
경의검이라는 칼을 차고 다닐 거야, 선비가. 그리고 딸랑딸랑 방울도 차고 다니는데 정말 놀라운 사람. 그러니까 뭘 강조한다? 실천적이었던 사람.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게 조식인데. 그래서 곽재우가 조식 선생님의 외손녀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희 장군 곽재우, 자기 부인이 만들어줬잖아. 붉은 옷만 입는다고 무조건 잘 싸우는 게 아니지. 무슨 턱시도니 전투모드 막 이런 거 잘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만큼 준비되었다는 얘기지. 왜? 북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의병 누가 있냐면 여기 길주 쪽에서 정문부라는 형님이 카토 키요마사 군대를 물리친 거야.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북관 대첩비라는 걸 숙종 때 만든 거야. 1707년에. 근데 일본 놈들이 롤전쟁기였대. 이걸 어때요? 알고 가져가 버린 거야.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에 가져놨어. 그럼 우리가 짜증나지. 그래서 2005년에 우리가 돌려달라고 요구해서 결국 돌려받았습니다. 북관 대첩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병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자, 누구? 정문부. 요 사람들, 북인, 정문부.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유정. 사명대사, 사명당. 스승 뭐야? 휴정. 또 뭐야? 조헌 영규할 때 영규. 누가 의병을 많이 배치했다고요? 승변. 그래서 불교의 사회적 위상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17세기는 어때요? 건축물이 어때요? 큰 절집들이 많이 만들어요. 화엄사 각항전,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이런 거 여러분 나중에 문화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런 내용이 393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맨 마지막에 볼게요. 결과 처음에는 남인이 전국을 주도하였으나, 그러니까 봐봐. 동인, 서인 갈라지고 처음에는 동인이지. 그 다음에 서인이었다가 남북 갈라진 다음 남인이야.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는 누가 권력 잡은 거야? 북인이. 그래서 광해군 때까지는 전국을 북인이 주도합니다. 자, 동인, 서인부터 시험에 잘 나오죠. 심충겸이, 심의겸이 동생이야. 자원급제를 하자. 전랑으로 청가를 했다. 김효은이 외척은 쓸 수 없다. 막으니 심의겸이 외척이 원흉의 문객보다 낫지 않느냐. 나름 어때요? 랩을 하는 거야. 라임을 맞춰서. 윤원형이잖아. 이때 말하는 원형은 뭐냐면 원형을 말하는 윤원형. 너는 김용훈 너는 옛날에 윤원형 집에서 권력자 윤원형 집에서 숙식하고 그쪽에 빌붙어 있던 문객 아니냐 이러면서 디스하는 거지. 블라블라. 그 얘기입니다.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조전랑의 권항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광해군 붕당정체 전개. 이거는 뭐 결국 할 수 없네. 임진왜란 큰 틀에서 설명했어요. 임진왜란 어디냐면 402쪽에 401쪽과 402쪽에 쭉 402쪽, 403쪽까지 쭉 설명을 일단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셔야 되고요. 오늘 공부할 핵심은 자, 뭐 했어? 군역제도, 그 다음에 교육과거제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두 번째 공방이 뭐야? 살인의 대두하고 뭐라고요? 사화, 무호, 갑자, 기묘, 을사사화. 정리했어요? 세 번째가 뭐야? 붕당이 뭐야? 시작이지. 붕당의 시작과 동인, 서인 갈라지는 거, 남인, 북인 쪼개지는 거, 그 다음에 임진왜란까지 정리를 했어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뭐 숙제를 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해가 바뀌는데 바쁘실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숙제 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